한국이 최고의 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 대한 조르제비치 감독.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이 중국에게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비매너적인 플레이와 응원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중국을 한국은 완벽한 실력차로 제압했습니다.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라서 기대를 걸었던 중국 축구팬들은 경기 후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격차가 작은 게 아니라 한국보다 20년은 뒤처져 있다.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은 완전히 해산해야 한다. 중국 축구는 장난이다. 장난치는 것은 똥알 위에서 뒹구는 딱정벌레와 같다. 돈은 점점 더 많아지고 똥알은 더 악취가 난다. 사람들은 축구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축구를 하는 반면 축구 국가대표팀은 돈을 바탕으로 축구를 한다. 집에 갈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누구에게도 얼굴이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사실 8강전에 앞서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길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1994년 일본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준우승이 역대 최고 성적인 중국은 항저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엔 4강을 목표로 걸었습니다. 중국은 세르비아 연령별 대표팀과 프로팀에서 오랫동안 감독 경력을 쌓았던 조르제비치 감독에게 반드시 메달권에 진입해달라는 염원을 담아 아시안게임 지휘봉을 맡겼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의도치 않게 8강에서 가장 강한 적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을 이기겠다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날 경기는 중국 2대 명절 중 하나인 국경절에 치러져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황둥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경기장 전체의 자유응원을 앞세운 목소리가 메아리쳤고 중국 관중들은 경기 직전 국민일회 때부터 한국 선수들을 자극했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이곳저곳에서 야유와 웃음이 터져나오며 상대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중국 관중들의 소음 같은 응원은 경기 시작 5분 정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 관중의 소음을 단숨에 정적으로 만든 상황이 나왔습니다. 벨기에 무대를 누비고 있는 홍현석의 그림 같은 왼발 프리킥이었습니다. 전반 18분 황재원이 박스 부근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자 홍현석이 왼발 가마차기로 골문 우측 구석을 찌르며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 골은 자유를 외치던 5만여 명의 중국 팬들을 삽시간에 침묵시켜 놀라운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골을 성공시킨 홍현석은 경기 후 관중들이 진짜 많아 살짝 당황했다. 하지만 골을 넣으니 살짝 도서관이 되더라. 살면서 기분 최고로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홍현석은 잠잠해진 홈팬들을 향해 쉿 제스처를 하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홍현석은 원래 프리킥은 차겠다고 안 하는데 갑자기 이건 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인생에서 넣었던 골 중 톱3 안에 드는 골 같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날 중국 선수들은 소림축구라고 불릴 만큼 거친 플레이로 일관했는데요. 그러나 황선홍호는 월등한 개인 기량과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력으로 중국을 물리쳤습니다. 경기 중에 한국 대표팀 수비수 박규현의 센스 있는 장면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후반 22분 주전 수비 박규현이 중국의 팡하오와 몸싸움을 벌이며 충돌했습니다. 팡하오는 자신이 먼저 태클을 걸었지만 이를 피해 빠져나온 박규현을 향해 격하게 흥분했는데요. 당장 싸움이 벌어질 것 같자 박규현은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양손을 들어 올리며 재빨리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치 도망치는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팀 동료 조영욱은 웃기긴 했는데 그래도 잘 대처한 것 같다면서 거기서 시비가 붙으면 괜히 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넘어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목표는 상대적으로 실력차가 큰 중국이 아니라 금메달에 있기 때문에 부상이 가장 크게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한국 선수들은 강하게 맞서 싸우면서도 부상을 당하지 않는 센스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대한 조르제비치 감독은 경기 후 한국을 토너먼트 최고의 팀으로 인정하며 우리가 8강전에서 아시안게임 강국을 만난 것이 유감이다. 오늘 한국팀은 많은 옵션을 갖고 있었다. 유럽에서 온 선수들이 있고 선수들 전체가 매우 강하다. 한국팀을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중국 팬들은 이강인이 후반전 출전의 클래스를 보여주자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사실 경기 전부터 중국 팬들 사이에서 이강인의 출전 여부가 화제였습니다. 심지어 중국 선수들조차 PSG에서 뛰는 스타 이강인과의 맞대결을 기대했는데요. 중국 대표 타오 창룽은 이강인과 대결을 고대하고 있다. 그는 현재 PSG에서 뛰고 있다. 한국 스타 이강인의 뉴스와 하이라이트를 많이 봤다. 그라운드에서 그와 경쟁하고 경험하고 싶다고 기대했는데요. 또한 스페인 유학파인 황자우이는 유학 시절 발렌시아에서 뛰는 이강인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학 시절 이강인을 만났다. 그의 경기를 여러 차례 봤는데 아쉽게 붙어볼 기회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스페인 시절 이강인의 명성이 자자했기에 황자우이는 마치 연예인 보듯이 이강인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이날 이강인은 선발 출전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후반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19분 투입과 동시에 날카로운 코너킥을 올리며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노골적으로 이강인을 견제했지만 이강인은 화려한 테크닉을 선보였고 절대 공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강인의 번뜩이는 드리블과 패스가 나오자 짜요를 외치던 중국 관중들도 우아하고 탄성을 터뜨리는 장면이었는데요. 중국팀을 일방적으로 응원하려 해도 이강인의 놀라운 실력을 보고 순간적으로 터지는 탄성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지만 국내 팬들은 이강인이 부상 없이 컨디션을 끌어올려 4강전에 임할 수 있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엄청난 실력차를 경험하고 8강에서 떨어진 날, 놀랍게도 홍콩이 이란을 꺾고 4강에 올라갔는데요. 중국에서는 본토인 중국도 하지 못하는 일을 홍콩이 해냈다고 엄청난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콩에서 결승골을 넣은 성구가 골을 넣고 손흥민의 세리머니를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홍콩 푸이인은 후반 2분 자신에게 날아온 헤딩 패스를 발리슛으로 멋지게 연결했습니다. 득점 후 푸이인은 손흥민의 시그니처인 찰칵 세리머니를 하면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평소 손흥민의 팬이었던 푸이인이 손흥민에 대한 존경을 표한 것인데요. 홍콩은 결국 푸이인이 만들어낸 선제골을 끝까지 지키며 강정 이란을 꺾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최대 이변이자 중국에게는 최대 굴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홍콩이 자신들도 못 간 4강에 오르자 중국 팬들은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홍콩팀은 정말 대단합니다. 앞으로 홍콩팀이 중국을 대표하게 해주세요. 홍콩은 이제부터 여러분을 대신하여 다양한 컵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지방대표팀은 4위권에 진입했고 국가대표팀은 홍콩축구협회 회장 즉각 승진, 홍콩축구협회에 중국축구협회 운영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강인과 정우영을 선발 제외하면서 중국 팬들은 한국이 제대로 했다면 5대0 이상으로 큰 격차가 나왔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일부 중국 팬들은 이것을 놓고 중국팀을 조롱했다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비매너에 거친 반칙 플레이를 보여준 중국에게 한국은 최상의 대응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한 중국 축구 열성 팬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한국은 너무 오만하고 일본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 이 맹목적인 오만과 오만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결코 세계에서 강팀이 될 수 없고 결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오만하고 비상식적인 것은 바로 중국팀이었다면서 한국이 이런 중국 팬들에게 축구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최고의 적은 우리 안에 존재한다. 방심을 금물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한국은 4강에서 난전 우즈벡과 격돌하는데요. 지금 분위기라면 한국이 또다시 금메달을 거머쥘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황선홍호는 이번 대회 5경기를 치르는 동안 무려 23골을 폭발시키고 단 한 골만 내주는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아시안게임 3회 연속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